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군요. 들어보시죠. 자, 박수로 청문합니다.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을 우리 국민의힘에 모시게 돼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합니다. 그동안의 고뇌와 고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사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막 저희 취재기자가 여의도에서 취재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영등포 갑에 이 김영주 부의장을 우선 추천했다라고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서을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우선 추천했다라고 발표가 됐군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 발빠르게 우리 유권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에게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입당을 했고 빨간 잠바를 입었고 한 비대위원장은 파란 넥타이를 맺고 오늘 김영주 부의장은 이 지역에 우선 추천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이 입당하자 노동계에서 릴레이 지지 선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에서 노동자를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다라며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왔고, 전국 섬유 유통조합 연맹에서도 정치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환영한다라고 이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많이 김영주 부의장이 대변했기 때문에 지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착잡하네요. 저는 저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큰 건 한 건 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민주당에 제대로 타격을 매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모습을 바라보는 영등포 갑 지역의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하겠다. 뒤집어 얘기하면 원하지 않는 것 안 하겠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등포 갑에서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철저한 민주당 의원이었고, 민주당에서도 상대편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측을 아주 모질게 괴롭히면서 아주 힘들게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느닷없이 국민의힘 후보자로 지금 공천이 된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언론이, 또 정치 평론가들이, 또 정당인들이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원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민주당에는 얼마나 불리할 것인지, 김영주 의원이 보니까 노동계에서 지지를 보내오는 이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한 건 했다고 얘기할 것인지. 근데 그건 정말 정치 공학적인 얘기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정당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은 정치적인 주의나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일 정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천 파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김영주 의원은 미국을 반대하고 탈원전은 찬성하고 틈나면은 일본에 대한 반일몰이하고 반일 감정 자극하고 윤미향을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그 앞에서 성장 정책을 앞에서 견인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공천 과정에서 그냥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고 뛰쳐나왔고 그 과거에 대해서 그런 실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내 적은 나의 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영등포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거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고 희망의 정치를 싹틔우는 가장 귀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면은 이 기회주의를 조장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치 공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에 관련된 원론적인 입장,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주는 상당히 아픈 교훈을 좀 새기고 싶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박성기 차관님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고 어떻게 보면 태극기 부대를 연상시킬 만큼 완전 우경화된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총선,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저는 저거 일종의 이제 외연 확장이다 봐요. 왜냐하면 의견이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시민단체, 운동권, 그리고 민주당 탈당한 인사들 그걸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보수라는 그런 좁은 테두리에 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고 뭐 원전 탈원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이견을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저분이 어떻게 보면 완전 보수화되어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떤 진보랄지 좌파의 장점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보수에서 약간 중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